조작 수사 협박, 또 격분한 청와대. 자, 그동안 조국 전 장관 아들 허위 인턴 확인서와 관련해서 굳게 입을 닫았었던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관 비서관이요. 오늘 오후에 이례적으로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을 통해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과거 검찰을 비판했던 최강욱 비서관의 목소리부터 같이 들어보시죠. 검사가 이미 이상한 일들을 많이 해가지고 일부 또 정치검사들, 권력에 길들여진 검사들, 나쁜 검사들 때문에 검찰 전체가 괴물이 되고 망가져 있는데 제대로 된 검찰로 바꿔놔야 된다. 그럴 거면 원래 뿌리부터 갖고 있었던 제대로의 얼굴로 돌아가라라는 것이고요. 오늘 오후에 입장을 밝힌 최강욱 비서관인데 이도원 의원님, 네. 본격적인 내용을 짚어보기 전에 글쎄요, 그동안은 침묵으로 좀 일관하다가 이렇게 입장을 밝힌 이유는 지금 본인 기소 분위기로 가는 것 때문입니까?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오늘 아침 조간에 그 최강욱 그 공직기관 비서관에 대한 그 기소 의견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말하자면 뭐 표현하자면 뭉개고 있다 이런 그 보도가 크게 나왔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해서 그 기자들의 그 질의도 계속 이어지고 파장이 계속되니까 뭔가 입장을 밝히지는 않을 수 없었던 상황입니다. 밀린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윤도한 그 국민소통수석을 통해서 그 입장을 발표했는데 이제 앞으로 좀 따져보겠지만 굉장히 그 입장이 강하고 조금 거칠다고 해야 될까요? 예. 청와대에서 그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국민소통수석실을 통해서 나왔는데도 입장이 굉장히 강한 걸로 봐서는 굉장히 그 청와대 입장이 그리고 최강욱 비서관의 입장이 불편하고 강하게 대응하겠다 이런 그 의사를 반영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최강욱 비서관의 오늘 내용의 핵심은 하정우 국장. 일단 조 전 장관 아들은 인턴을 했다는 거고. 그렇죠. 뭐 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얘기하더라고요. 좀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부분이 조국 수사 결과가 검찰 수사 결과가 너무 허접해서 혐의를 만들어낸 거다, 조작한 거다 이런 비난까지 했습니다. 예, 저렇게 얘기한 근거가 뭐냐면은 이제 검찰청에서 변호사 사무실로 이제 전화를 했는데 이미 거기서 비서로 일하다가 육아로 투쟁한 직원한테 전화해가지고 예. 혹시 조국 전 장관 아들이 거기에서 인턴 생활을 했다는데 2번이나 했다는데 혹시 아느냐 이런 식으로 물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걸 가지고 야, 이 정도로 물을 정도로면 너무 지금 검찰 수사가 너무 허접하게 돼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주장을 했다는 건데 네. 이것만 가지고 이렇게 제가 보기엔 최강욱 비서관이 얘기한다고 하는 거는 자기 자신이 검찰 수사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모르고 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사리에 맞지 않고요. 예. 적어도 최강욱 비서관은 검찰이 이게 대통령 바로 밑에서 비서실에 일하는 비서관이잖아요. 그러면은 검찰은 뭡니까? 우리나라에 기본적으로 모든 사법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수사를 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관인데 자기가 만약에 범죄를 안 저질렀다면은 검찰에 나와서 정정당당하게 얘기를 하고 만약 검찰이 자기가 사실과 다르지 않은 거를 묻는다면 그걸 충분히 해명을 해주면 저절로 될 텐데 예. 자기가 서면 답변서만 그냥 일방적으로 내고 일방적으로 좀 밖에서 주장하는 거잖아요. 조국 전 장관도 어떻게 해서 밖에서 주장할 때는 모두 다 얘기한 거 지금 다 검찰 수사에 거짓말로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그냥 일방적으로 주장한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적어도 저렇게 자신 있으면 지금이라도 빨리 나와서 검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는 것이 순서가 옳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김종욱 교수님, 이렇게 조작 수사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조국 전 장관 아들이 인턴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근데 그렇다고 오늘 윤도한 수석이 증빙 서류 언론에 보여준 건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50장을 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50장의 내용에 대해서 증빙할 게 없다라고 얘기하면 아직까지 모르겠다는 건지 증빙 자료가 없다는 건지 확인할 수 없지만 뭐 얘기한 게 뭐 야간에 활동했다고 얘기한 저는 내용을 보면 그런 거예요. 소면 작성 보조, 기록 정리, 영문 교육 및 번역 이거 저녁에 할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재판 방청, 사건 기록 열람 이런 건 제작부터 다 증빙이 가능한 거거든요. 왜 이런 것들 사실을 밝히지 않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예. 더 문제는 뭐냐면 저런 내용을 가지고 예를 들면 협박을 했다고 얘기하는데 아니 어느 검찰이 청와대 공직기관 비서관을 협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 상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같은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이 수사한 내용에 대해서 허접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이게 제가 볼 때 누워서 침뱉기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분명히 드는 거고 또 하나는 전 이해가 대통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조국을 그만 놔두라고요. 예. 제가 볼 때 계속 지금 청와대가 지금 조국 전 장관을 좀 끌어들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저는 소위 그 비서관 자체 자기의 혐의를 갖다 벗기 위해서 청와대를 활용하고 대통령의 발언까지
반대로 행동을 하는 건 좀 이해가 안 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예. 왜 지금 아들의 인턴에 대해서 의혹을 더 제기하냐면은 그동안 이제 조국 전 장관의 자녀들이 했다는 인턴 기록 그리고 여러 가지 논문 기록 이런 게 사실은 제대로 한 인턴이 거의 없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서울대 공익인권센터가 있었고 키스트도 있었고 논문으로 치면 당국대 논문이 있었고 공주대 논문이 있었고 한 번도 제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돌아갔지 뭐 다 일반화시키지 말고 뭐 예, 그래서 대부분 많은 예. 부분에서 실제로 제출한 증명서대로 인턴한 것은 지금까지 드러난 것 중에는 거의 없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최강욱 비서관이 일했던 이제 청맥이라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했던 기록도 과연 했느냐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고 예. 적어도 검찰은 그 변호사 사무실에 근무했던 분들에게 일한 적이 있느냐 그거를 조사는 한 거죠. 그리고 그분들을 통해서 못 봤다는 그런 진술까지는 받아낸 거죠. 그렇다면 최강욱 비서관은 예를 들어서 언제 와서 했는지 집에서 했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이거에 대한 최소한의 근거는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거를 직접 그 기자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윤두환 수석이 사실 어떻게 이 내용을 세세하게 알겠습니까? 예. 대리인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하니까 최강욱 비서관이 윤두환 수석 뒤에 숨어서 그냥 방어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윤두한 수석도 어떤 증빙 자료를 갖고 나오지 않은 것도 뭐 그런 이유일 수 있다. 아니 근데요,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턴을 했다는 사실과 인턴을 안 했다는 사실 어느 게 입증하기가 수월할까요? 인턴을 했다는 사실 입증하기가 훨씬 수월해요. 예를 들어서 이 학생이 거기 왔다 갔다 하는 걸 앞에 있는 매점 누가 봤다라든지 누가 봤다는 사실만 있으면은 이래 했구나 이렇게 보이는데 안 했다는 걸 입증하려면 그 당시에 전혀 있지 않았다는 걸 입증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검찰의 입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상식으로 생각해 볼 때. 예. 그런데 지금 최강욱 비서관이 인용한 이런 내용대로 검찰이 이 정도 증거를 가지고 지금 기소를 하겠다고 한다고 한다면 그건 굉장히 상식 밖의 얘기죠. 더더군다나 지금 사실상 인사권자로 보이는 공직기강 비서관을 기소하면서 별다른 증거도 없이 한다. 그거는 상식이 안 맞습니다. 검찰 수사가 인턴을 안 했는지에 대해서 수사 자료를 엄청나게 많이 모아놨을 테고 그렇습니다. 한 부만 보고 지금 그걸 아니다라고 최강욱 비서관이 주장하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하정대 국장. 그런데 또 하나 짚어볼 게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출석하지 않으면 실명 공개할 수 있다는 사실상 협박을 검찰이 최강욱 비서관에게 했다는 건데 제가 이 얘기를 오늘 쭉 들어보니까 청와대도 이제 앞으로 본격적으로 검찰 압박에 나서는 건 아닌지 뭐 이런 생각까지 좀 들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출석하지 않으면 실명 공개할 수 있다는 거를 지금 저기서 협박이라고 그러는데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사실은 검찰에 소환 조사 받을 때 원래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의 실명을 예. 저게 무슨 어디 일반 서민입니까? 적어도 공직기강 비서관은 범죄 혐의를 안 저지르더라도 말 한마디만으로도 언론에 나가잖아요. 그런데 범죄 혐의를 만약에 저지른 상태에서 소환 조사를 받는다? 당연히 국민의 알 권리 속에 속하는 거죠. 그거를 얘기하려고 실명을 공개 안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검찰이 많이 배려를 해주려고 했던 거죠. 저게 무슨 협박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그냥 얘기를 처음부터 했어야 되는 거죠. 정태희 변호사님, 그럼 짧게 정리해 볼게요. 자, 이거 검찰 수사 조작이고 조 전 장관 아들 인턴했고 그리고 실명 공개할 수 있는 협박까지 했다. 이게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다 조금 더 비판의 시각으로 보시는데 그렇다면 왜 최강욱 비서관은 이런 주장하는 이유, 속내를 저희가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자기 기소된 입장에 있으니까 자기의 무혐의를 주장하는 건 그건 피의자의 권리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출석을 안 하겠다고 저렇게 버티는 건 참 이해가 안 되죠. 예. 정말로 본인 말대로 제대로 인턴을 했고 본인이 불법을 한 바가 없다고 한다면 더더군다나 공직기강 비서관이 지금 검찰 인사까지 하신 분으로 지금 여겨지니까 예. 당연히 가서 검찰이 지금 오해하고 있는데 그때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출석을 하면 되거든요. 정치인들의 경우에는 검찰에 소환됐다는 사실만으로 정책 타격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공직기강 비서관이 검찰에서 조사받는 게 무슨 본인의 무슨 명예가 손상이 되고 대통령의 명예가 손상이 됩니까? 나가야죠. 만약에 안 나온다 그러면 구인영장을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조사를 받게 해야죠. 왜 높은 사람은 조사를 안 받고 힘없는 사람만 불려서 조사를 받아야 됩니까? 안 맞죠?
조작이다, 협박했다 이렇게 조 전 장관 아들 허위 인턴 확인서와 관련해서 검찰을 겨냥한 그리고 침묵을 깬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 얘기 정리해봤습니다.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이제 검찰 내부로 들어가 볼 거예요. 다음 주에 바로 확인합니다.